예, 이제 지금부터는요, 그동안 우리가 막 관심 있게 봤던 났던 사건들 브리핑 일단 해드렸는데, 네. 형량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형량이. 네. 근데 이렇게 막 많이 나는 나라인지 난 몰랐어, 정말. 여러분들,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시죠? 지난, 작년 7월 29일 날, 한여름에 밤 11시 22분경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일본도, 이른바 네, 얘기한 아유, 닛본도 아유. 1m 2cm짜리예요. 무서워라. 그거 날가려 가지고 그걸로 43살 먹은 사람 얼굴하고 어깨를 향해서 10여 차례 휘둘러 가지고 네. 사망하게 했잖아요. 사망하셨죠. 이 백시의 이놈. 네, 얘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 7일에 이 백가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무기징역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여기 나오는 요 친구예요 지금. 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받았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항소한 겁니다. 항소했어요. 예, 항소한 거고요. 항소장 뻔뻔하게 했네. 안 할 것처럼 하더니 그때.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기인데 깎일 가능성 있어 보여요. 일정 부분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한다면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뭐 정신 상태를 좀 감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아주 극히로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가지고 자유박탈할 필요 있다 이렇게 당연하잖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이해상관도 없는 사람을 그냥 갑자기 일본도 들고 왔고 그냥 막 휘둘렀어. 말이 되냐고 이거. 그냥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무슨 검술 영화나 나오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경찰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본도 일제 점검 지시가 떨어졌을 때요 경찰청에서. 근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뭘? 의외로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일본도가. 그 불법 도검류죠, 그러니까. 저 허가를 받으면 돼요 장식용으로. 그러나 장식용으로 도검, 송포도검, 화약류 이제 그 허가를 받으면. 그거는 집에다 장식해 놓을 수 있대. 날을 갈아서는 안 돼요. 날 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을 가르면 안 돼요. 날이 배일 정도 날이 그냥 둔탁해야 돼요. 모양만 유지돼야 되고. 근데 날 진짜 갈은 그게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점검했는데. 진검이네. 예, 진검. 말 그대로 진검. 그러니까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점검했더니 진검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날 갈아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 근데 진검을 대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특수하게 관리를 해요. 누구냐면요. 검도를 하는 사람들. 검도 있는 집단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허가를 해줘요. 그런 분 빼놓고는 날 갈아가지고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날을 가를 이유는 없잖아요. 없죠. 전시용인데. 근데 하여튼 지금 무기 떨어졌는데 항소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합의에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쁜 놈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저 가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계속 할게요. 이 최성우 사건이에요. 최성우. 아파트 이웃 살해해가지고 최성우가 징역 30년 받았는데 유족들이 납득 못한다는 거. 이거는 작년 이 사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일본도 사건 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났어요. 8월 20일 날. 그래갖고 난리 났었던 거거든요. 작년 여름 8월 20일 날 오후 7시 50분경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그것도 흡연.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죠. 그냥 막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때 이제 발로 차서 넘어뜨린 피해자 위에 올라타가지고 얼굴하고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하고 조경석에다 머리 이렇게 내리찍고. 피가 얼마나 나쁘냐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살해한 겁니다. 살해한 겁니다. 최성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을 희롱하고 자기 어머니를 희롱하고 본인도 희롱하고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해서 미리 사전에 죽인 거래요. 그러니까 맛이 살짝 간 거죠. 그러니까 살해 고의는 없었다면서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 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30년 줬었거든요. 30년.
30년 나온 것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은 펄펄 뛰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안 있죠. 이거 말이 되는. 그래서 징역 30년하고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었거든요. 북부지방법원에서 서울. 근데 검찰에서는 무기징역 요구했었어요. 네, 구형했었어요. 네. 그리고 전자발찌도 채워달라고 그랬었고 네. 그런 건데 지금 징역 30년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볼 때 흡연장에서 때려가지고 살해한 요 최성우 얘는 징역 30년으로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깎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심이거든요, 1심. 근데 이제 합의를 좀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 무기징역을 안 주고 징역 30년 유기징역을 준 거로 봐서는 얘한테 있는 어떤 그 심신미약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작용한 것 같죠? 네, 그거는 진료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용이 돼가지고 징역 30년을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얘도 무기 받았을 겁니다. 네. 최성우 사건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사건 마지막 제가 사건. 빨리 네, 할게요. 이것도 형량 이거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네, 아시죠? 구미 거 아시죠? 서동아. 아이고 이것도.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서동아 35살. 얘가 1심에서 중형 선고 받았는데 네. 얘입니다. 얘 보이시죠? 화면 나오시죠? 보도에 언론 보도에 하도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예. 이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부 최연미 부장판사가 오늘 오늘 뭐 아니지 2월 11일 날 네.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서동아한테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때렸어요. 10년 부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놈 뭐 그 여자친구 그 죽인 거 아닙니까? 지하 주차장 숨어 있다. 예. 지난해 11월 8일 날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찾아가 가지고 네. 여자친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가 네, 미수에 예. 그쳤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예. 무서운 새끼예요, 이거. 네, 예. 이거 완전 뭐 또라이 새끼 말이고. 일가족 몰살시키려고. 아주 조금 전에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 자식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었어요. 네, 숨어 있었대요. 숨어 있었고요. 어머니가 딱 이제 나타나니까 어머니 뒤따라서 현관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흉기로 살해를 했는데 넉 달 새겼대요. 넉 달. 피해자하고 넉 달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 지속적으로 집하고 직장 같은 데 찾아가면서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이제 신고했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 그래서 경찰에 스토킹 관련돼서 어지간하면 신고 안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귀찮아서. 네, 근데 오직하면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해서 돼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위험해요. 이 스토킹 관련돼서 신고 들어온 거 경찰이 정말 네. 진짜 신경 써서 네, 컨트롤해야 신경 돼요. 써요, 요즘에. 이 새끼 눈깔 돌아가는 것도 자세히 좀 살펴보고 네. 이거 일 저지른 놈인지 아닌지도 좀 보고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55회 찔렀어요. 55회. 나쁜 놈이야. 어? 여성을.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이 이거 사형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무기징역으로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그 서동아는 무기징역으로 종결됐다는 거.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형벌은 무기징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